हमारा तो कल्चर ही अतिथि देवो भव का है। मैं बस ये कह रही हूँ कि इट्स हाई टाइम कि हम इंडियंस ये समझ जाए कि हाँ, दूसरे देशों की रिस्पेक्ट करना, उनके कल्चर को फॉलो करना, उनसे अच्छे एस्पेक्ट्स उठाना, ये बिल्कुल अच्छी बात है, लेकिन एक दूसरे देश की इज्जत करते वक्त हमें अपनी रिस्पेक्ट नहीं खोनी है। मुझे एक्चुअली काफी सारे ऐसे रैंडम वीडियोस मिले जहाँ पे लोग अपना पर्सनल ओपिनियन शेयर कर रहे थे। जब मैंने और 최근 들어 여러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는 인도 출신 방문객들이 한국에서 겪은 불편한 경험을 담은 영상과 글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는 인도인은 입장 불가라는 문구가 적힌 안내판 때문에 문전에서 곧바로 거절당했다는 이야기부터 인도 현지에 들어와 있는 한국식 식당조차 인도인 손님을 받지 않았다는 사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의 노골적인 기피 시선, 외모를 향한 멸시성 발언 등이 뒤따르며 사람들은 묵직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한 국가 가운데 하나라 불리는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차별의 흐름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물음입니다. 오늘 다룰 영상에서는 단순히 이런 사건들을 나열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한 발 더 들어가 이러한 현상 뒤에 자리한 근본적 요소들을 차분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특정 집단을 비난하거나 단편적으로 매도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해를 넓히고 맥락을 분석하며 더 넓은 장면을 바라보려는 시도입니다. 우선 지금까지 드러난 사례들을 차분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9회 동안 살아온 인도 출신 유튜버 라즈의 이야기는 그 대표적인 한 장면입니다. 고향에서 친구들이 찾아와 함께 한 야간 클럽을 찾았을 때 그들은 문 앞에서 곧바로 막혀 섰습니다. 그 자리에서 들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당신이 인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한 곳이 아니라 세 곳의 클럽에서 연달아 같은 말을 들었고 그 가운데 한 곳은 아예 출입 금지를 적은 안내판을 공개적으로 걸어두고 있었습니다. 라즈의 이야기에서 더 무거운 울림을 남기는 부분은 경호원의 말보다도 주변의 침묵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을 뭄바이에서 한국인 여성 유튜버가 놀림을 당했을 때 인도 시민들이 그녀를 보호하고 나섰던 사건과 나란히 놓아보면 대비는 더욱 선명해지고 생각할 여지가 많아집니다. 이런 사례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빔코리아라는 채널에 출연한 한 인도 여성은 지하철에서 자신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인도인 교사는 제자들에게서 인도인은 흙탕물처럼 생겨서 싫다는 말을 들은 경험을 전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각각 따로 보면 작은 파편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서로 맞물려 놓고 보면 하나의 우려스러운 그림을 그립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개인의 행동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일부분 속에 자리 잡은 편견을 비추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물음은 여기로 모입니다. 왜 이런 일이, 왜 이토록 교육 수준이 높고 경제가 성숙하며 문화적 영향력을 세계로 확장해온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축을 따라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외모 중심적 기준, 경제, 사회적 상황의 배경, 그리고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단일 사회의 역사적 맥락입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외모 중심주의라는 개념을 우리는 더 깊고 정확한 맥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어에는 외모 지상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풀이하면 외모가 모든 것의 최우선 가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향이나 선호의 차원을 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 스며든 하나의 사고체계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 뿌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빠른 근대화 과정, 치열한 취업 경쟁 환경, 그리고 대중매체가 만들어낸 이미지가 한데 얽히며 강화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외모는 그저 보여지는 겉모습이 아니라 자기 관리 능력, 생활 규율, 심지어는 직무 수행 능력까지 짐작하게 만드는 일종의 사회적 신호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취업용 이력서에는 얼굴 사진이 사실상 필수로 들어가며 여러 조사에서도 채용 담당자가 외모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정부 또한 이 압력을 약화시키기보다는 때때로 산업 지원의 형태로 간접적인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미용 성형 산업은 의료 관광의 간판 산업으로 육성되었고 졸업을 맞은 자녀에게 성형 시술을 선물하는 문화는 이제 흔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의 단단하고 협소한 미적 기준이 사회에 굳어졌습니다. 매우 밝은 피부, 크고 선명한 쌍꺼풀, 높고 곧은 콧대, 뾰족한 V라인 턱,
이 기준은 한국인 자신에게도 큰 압박이지만 동시에 이 틀에서 벗어난 이들을 자연스럽게 배제하는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인도인을 비롯한 남아시아권 사람들처럼 대체로 짙은 피부색이나 깊은 눈매, 굵고 선명한 얼굴성 같은 다른 특징을 가진 이들은 이 안전한 범위의 바깥에 놓이게 됩니다. 단일한 미의 기준에 강하게 몰입하는 사회에서 외모의 차이는 곧 시선의 거리감을 만들고 편견이 싹트는 첫 이유가 되어버리곤 합니다. 흙탕물처럼 보인다는 식의 발언은 이 외모지상주의가 만들어낸 가장 극단적이고 잔인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이는 특정 개인의 무례를 넘어 사회적 구조가 길러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유, 경제적 배경이 드리운 그늘. 두 번째 축은 결코 가볍지 않은 경제적 요인입니다. 한국은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고도 성장기를 거치며 압축적인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뒤편에는 농업, 건설, 제조업과 같은 분야에서 심각한 인력 부족이 뒤따랐습니다. 흔히 3D라 부르는 더럽고 위험하고 육체적으로 고된 일자리들이었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진 한국의 젊은 세대는 이러한 노동을 기피하기 시작했고, 이를 메우기 위해 한국 정부는 여러 국가에서 인력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인도뿐 아니라 동남아와 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흐름이 시간이 지나며 특정한 인식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일부 한국인들 사이에서 이들 국가 출신 사람들은 주로 저임금 육체 노동을 하는 이들이라는 고정된 이미지가 형성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인도인 전문가, 연구자, 엔지니어, 그리고 유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지만 대중적 이미지는 종종 그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인도인이라는 말 하나가 부당하게도 단순한 노동자로만 좁혀지는 현상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는 계급적 편견과 인종적 편견이 결합한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지역의 한국 음식점이 현지 인도인을 고용하지 않고 네팔 출신 직원을 고용했다는 사건도 이런 구조의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네팔인이 더 수능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혹은 지역 주민과 자신들 사이에 어떤 보이지 않는 경계를 그어 차이를 유지하려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고용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과 신분, 민족과 역할을 서열화해 바라보는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경제적 조건이 만든 이 분절된 시선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차별의 또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 오랜 단일 사회가 남긴 역사적 배경. 이 요인은 앞선 두 이유보다 언급되는 빈도는 적지만 사실상 모든 흐름의 기반이 되는 근본적 요소입니다. 한국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인종적으로 거의 완전한 단일 구조를 유지해온 사회였습니다. 단일 민족이라는 인식, 곧 하나의 혈통과 문화를 공유하는 공동체라는 자부심은 과거 외세의 침략과 국난 속에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이 정체성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둥 가운데 하나였고, 한 시대를 넘어선 생존의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국경을 넘나들며 서로 얽히기 시작한 오늘의 환경에서는 이 단일성의 이면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서로 닮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온 사회는 외모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맞이할 때 자연스러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질감을 곧 적대감으로 연결하지는 않더라도 낫대에는 거리감을 만들고, 거리감은 경계와 오해를 남기곤 합니다. 때로는 이유 없는 불안감이 자리하기도 합니다. 단일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은 어느 나라에나 가장 도전적인 변화 중 하나입니다. 한국 역시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여러 차별적 행동들은 어쩌면 이 변화의 고통 사회가 새 질서를 배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성장통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더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한국의 시도가 여러 해 동안 번번이 좌절되어 온 사실은 그 변화가 단순한 제도 개선만으로 해결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대기업의 이해관계뿐 아니라 보수적 사회 집단의 강한 반대가 결합되며 법 제정은 계속 난관에 부딪혀 왔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다름을 받아들이고 제도화하는 문제에서 여전히 갈등과 논쟁의 중심에 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까지 깊이 있는 원인을 짚어본 뒤에는 무엇보다 균형 잡힌 시선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인 모두가 인도인을 싫어한다라는 식의 단정은 커다란 오해이자 또 다른 편견일 뿐입니다.
사실과도 맞지 않고 위험한 왜곡이기도 합니다. 현실을 보면 두 나라의 관계는 오히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K-팝과 K-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한류는 인도에서 거대한 팬덤을 형성해 왔습니다. 반대로 요가, 인도 음식, 디왈리와 같은 인도의 문화적 전통은 한국 사회, 특히 젊은 세대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며 친숙함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더 다양한 문화를 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시민단체와 사회운동가들은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차별금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유튜버들이 전한 불쾌한 경험들은 분명 존재하며 묵살해서는 안 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국 사회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의 사회적 증상, 그리고 시스템 전반에 걸친 문제의 일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지만 다층적인 노력이 모여야만 변화가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직시하는 것, 그리고 그 인식 자체가 변화의 첫걸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련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선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인식의 성숙은 언제나 같은 속도로 나아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한 나라가 첨단 기술을 이끌고 세계 시장을 선도한다 해도 그 사회 내부에는 여전히 오래된 편견과 인식의 낙후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발전의 겉모습이 곧 마음의 성숙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들은 정보와 매체가 지닌 힘, 그리고 그 힘이 얼마나 쉽게 편견을 퍼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서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타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몇 줄짜리 뉴스나 단편적인 드라마 이미지로만 형성된다면 오해와 고정관념이 자리 잡기 쉬워집니다. 서로를 정확히 알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진짜 이야기를 전달하려는 교류가 양쪽 모두에게 절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원문 영상에서도 강조되었듯 배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배척은 또 다른 배척을 낳고 거리는 더 멀어지며 감정의 골은 깊어질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자존과 이해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문화와 성취를 충분히 좋아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호감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는 것도 진정한 존중이 아닙니다. 타인을 존중한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존중하는 데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목적은 비난이 아니라 대화를 여는 데 있습니다. 서로의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을 것인가, 아니면 편견이라는 벽을 더 높일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의 성찰과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여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각 사건 뒤에는 역사의 결, 문화의 맥락, 사회 구조의 흐름이 층층이 숨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차별의 문제는 어느 한 나라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은 다를지라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입니다. 분노만을 택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비난으로 끝낼 수도 있지만 대화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침묵으로 넘길 수도 있지만 자신의 경험을 품격 있게 나누며 공동의 인식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행을 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는 동안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란에서 차분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만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도 잊지 말아주십시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